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 18년 정도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 피부 미용 쪽으로 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의사를 딱 이렇게 제가 원해서 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었어요. 조금 특히 거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선망의 직업이 될 수 있는 의사를 제가 원했던 적은 솔직히 없었고요. 어렸을 때는 왜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되게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 뭐 아니면 이런 사자 직업들을 되게 좋게 바라보고 그런 직업을 해야만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게는 되게 오히려 더 좀 반발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사에 대한 직업을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능을 봤는데 저희 때는 이제 수능을 보면 정시에 이제 여러 군데를 좀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근데 가군이랑 나군 제가 원하는 과를 지원을 하고 나니까 점수에 맞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우연찮게 좀 지원을 했는데 사람이 간사한 게 붙고 나니까 또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세상이 원하는 의사 내가 한번 돼보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게 됐고 의대를 가니까는 의대에서는 이제 예과 1, 2학년 때는 조금 흔한 말로 좀 널널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별로 공부할 것도 없었고 그동안 이제 공부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부하는 거에서 좀 해소가 되니까 자유로운 생활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한 2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본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왔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뭐 오면서 약간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는 있었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의대에 들어가면 학업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할 만큼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 그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학업은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솔직히 의대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공부 많이 안 한 편이라고 나름대로는 얘기하는데 뭐 주위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했겠죠. 또 저도 좀 뭐랄까 승부욕 같은 게 있어서 이왕 할 거 좀 잘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수재라든지 뭐 이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전교에서 노는 정도는 됐었죠. 그래도 하도 수능 본 지 오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생물 같은 게 좀 과학, 생물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던 부분인데 요즘은 수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의대를 다닐 때만 해도 6년제였죠. 1학년, 2학년은 예과라고 해가지고 의예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과를 지나면 이제 4년 동안 의학과라고 해서 본과라고 해서 4년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의예과 때는 교양 과목 중심이라고 아니면은 약간 이제 의사가 되는 거에 기초 과목을 쌓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의학과 본과가 되는 4년 동안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의술에 관련된 지식, 인체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년제 대학 생활에 있었을 때는 6년을 그렇게 학업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보겠죠. 패스를 하게 되면 의사 자격증이 주어져요. 의사 국가고시를 떨어지면 이제 다시 그 다음 해 다시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 자격증을 따면 그때부터는 이제 의사 진료가 가능해요. 솔직히 무슨 과를 가서 진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면 이제 수련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는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인데 의사 국가고시에 붙고 의사 자격증을 따면 이제 종합병원에 이제 수련의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련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수련의 처음 단계가 인턴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턴은 1년이고요. 대부분 인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과를 실제적으로 이제 돌면서 조금 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사로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 과에 일을 하면서 이제 내 이제 향후에 어떤 과를 정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인턴 생활을 지나고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과를 정하면 그 과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전공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전공의가 이제 흔히 이제 레지던트라고 하는 그렇게 되고 레지던트는 과마다 약간은 틀려요. 뭐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3년인데 대다수의 과들은 이제 4년이죠. 4년 동안의 전공의
생활, 그러니까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전문의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 시험에도 패스를 하게 되면 전문의 자격증이 나와요. 인턴을 1년 하고 네. 시험을 봐서 레지던트가 되고 네. 그래서 레지던트 한 3년 하고 또 시험을 본다. 네, 레지던트 3년에서 4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비로소 전문의가 되는 거죠. 제가 인턴을 할 때가 2003년도 그쯤이었는데 그 당시에 솔직히 제가 월급 명세서를 잘 안 봐서 근데 모든 의사들이 대부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병원 밖을 나설 때가 별로 없어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크게 관심 가질 여력도 없었고 정확하게 얼마 찍히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월급 한 200만 원 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근데 추가적으로 당직을 쓰거나 이러면 당직비 같은 게 조금 더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좀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거나 아니면 그렇지는 않아요. 레지던트가 집도하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수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 레지던트들도 좋은 의사가 되려면은 분명히 어떤 한 번 정도의 집도의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실수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기회를 주지만은 항상 기회를 줄 때는 위에 시니어라고 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그보다 더 높은 분들의 모니터링이나 감시 하에서 집도를 이제 주게 되죠. 혹시나 무슨 일이 없도록 또 환자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부분 수련 생활들은 진행이 되죠. 요즘은 조금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전문의가 거의 따야지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저희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전문의 따고 개원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흔히 대학병원에 남아서 교수로 있는 게 나은지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대답을 해드리면 장단점은 있어요. 개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남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그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봐요. 그래도 수입은 조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개원하고 잘 안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물질적으로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단점은 모든 의사들이 약간 마음속에 있는 로망일 수도 있어요. 뭐 대학병원에 가면서 이제 뭐 전공의들 데리고 흔한 말로 가운 이렇게 휘둘리면서 회진하고 흔한 말로 명예죠, 명예. 내 대학의 교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개원가에서 좀 얻기가 조금 힘들고 거의 생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하루 쉬면 당연히 내 병원의 수익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이고 옆에 경쟁 상대들이 항상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원하는 스케줄에 자기 진료 시간에 진료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수술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집도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 때는 그냥 저희끼리 약간 우스갯소리로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대학병원에 나오면 아, 저 친구는 돈이 많구나. 돈에 큰 미련이 없구나.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단적으로 저희끼리 하는 그런 농담이 어찌 보면 장단점을 좀 얘기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페이닥터는 말 그대로 개원가에서의 어떤 페이닥터라고 하는 거는 봉직이에요. 취직하는 거죠. 내 병원이 아니라요. 그 병원에 가서 월 얼마를 받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의사들을 이제 지칭하는 얘기라고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가끔씩 있어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TO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의 몇 명, 뭐 교수 몇 명, 교수 중에서도 전임 강사라고 해서 펠로우 선생님들 몇 명, 뭐 스텝 선생님들 몇 명 막 이렇게 딱딱 이렇게 TO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일이 힘들어서 뭐 TO를 뽑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일이 힘들어서 뭐 중간에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올해 TO가 한 명이
났는데,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TO가 한 명이 났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TO가 비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도 봉지 의사 선생님을 가끔 구하기도 해요. 그냥 너 어떤 수련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 와서 내가 얼마를 줄게, 너 일 좀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합병원에도 그런 페이 닥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주로는 대부분 개원가에서 일컫는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